21차. 자, 21차는 쓰기 집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쓰기 영역 부분만 지금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배운 그 글 쓰는 데 있어서 요약하기 있어서 중요한 점,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이 요약하는 스킬, 이것을 이용해서 오늘 연습 문제 하나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전으로 하나 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야기는 두 종류가 나온다고 했었죠. 옛날 이야기 그리고 현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연습으로는 그나마 좀 쉬운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현대 이야기를 가지고 실전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자, 일단 제가 정리를 한번 더 할까 해요. 뭘 정리할 거냐면, 우리가 이 쓰기 있어서 주의할 점, 그리고 쓰기를 어떻게 한 지문을 요약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이 부분만 짚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줄여야 되고, 그리고 나서 줄이는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가 없는지, 오늘은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어 부분만 좀 보면서, 중국어는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아마 눈으로만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짱량이라는 주인공이 있는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좀 해봤어요. 일단 짱량, 처음에 딱 봐도 주인공이 나와 있죠. 그렇죠? 주인공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이 짱량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짱량, 뭐 나중에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짱량故事, 그렇죠? 짱량 故事, 아니면 뭐 무슨 한 짱량, 더 짱량, 이런 식으로 일단 제목부터 붙이고, 항상 말했죠. 제목을 마지막에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처음에 딱 일단 이름을 붙여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나오는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무조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식어 정도만 살짝 넣어주면 되니까 일단 짱량을 기억을 하시고, 단락을 먼저 볼게요. 단락. 자, 1단락, 2단락, 그 다음에 3단락, 4단락, 5단락, 6단락 넘어갑니다. 7단락, 7달러, 8달러, 9달러, 10달러.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원문이 원래 10달러 정도가 기본이에요. 그쵸? 10달러에 1000자. 1000자 정도가 기본인데, 우리가 이거를 몇 자로? 400자로 줄이는 건데, 그럼 단락은 어떻게 하느냐? 단락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단락은 정해진 게 아닌데, 보통 우리가 3달락에서 5달락으로 줄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저는 오늘,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 여러분들이 보통 첫 달락, 예를 들어서 오늘 10달락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 10달락 제 표시를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10달락 있었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거의 똑같아요. 얘가 처음이고 얘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제 3단락으로 한다면 얘가 1, 얘가 2, 얘가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간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8단락이라는 했는데 너무 많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딱 잘라서 여기 2단락, 여기 3단락으로 하고 여기를 4단락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용의 흐름상 이제 끊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3단락으로 나눠버리고 이거를 5단락. 그래서 3단락으로 나눈 방법, 그 다음에 5단락으로 나눈 방법 일단 알려드렸습니다. 보통 첫 단락은 서두 부분이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뭐 뺄 내용 없이 거의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이나 주제나, 그렇죠? 이 이야기의 교훈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도 거의 비슷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지 중간 내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체를 한 번에 2단락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2단락과 3단락으로 반을 뚝 잘라서 여러분들이 쓸 것인지, 아니면 내용에 따라서 얘네들을 3단락으로 나눌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처음과 마지막을 놔둬놓고 이야기의 흐름,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에 따라서 3단락으로 제가 나눠봤거든요.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3번까지 있는데 실제로 5번까지 여러분들이 책은 보고 계실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는 짱량이 책략가라는 거, 이 직업 일단 필요하죠. 그쵸? 그러면서 기본 정보를 이제 숙지를 해야 되는데, 유방의 책략가라는 거, 그리고 젊었을 때 1화가 있는데 그 1화가 뭐예요? 뒤에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이 뒤에 있는 내용들. 그럼 그 이야기,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자, 시간의 순서의 흐름에 따라 해도 되고 사건 진행에 따라 해도 되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사건과 시간을 섞어서 쓸 거거든요. 일단 어느 날 발단된 내용은 타카한타오 이걸 라오토, 한 명이 노인을 본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리 밑으로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서 주워오라고 해요. 그쵸? 좀 특이하죠, 그쵸? 굳이 다리 밑으로 이제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놓고 주워오라고 하니까 짱량은 처음에 모욕한다 생각했지만 연장자라서 일단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주워온 신발을 또 신겨달라고 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도 참고 신겨줘요. 연장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2단락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줄일 이 단락.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으로 줄일 내용은 뭐가 있냐면, 이제, 이 라오토가 리카이더 수호, 수어, 이제, 이렇게 신겨주고 나서 떠날 때 뭔가를 말을 해요. 뭘 말을 하냐면, 5일째 아침에 보자고요. 짱량을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너는 좀 인재일 가능성이 있어. 너는 좀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5일째 아침에 보자고요. 5일 지나고 나서. 짱량은 당연히 뭐 그래요 하고 응낙을 하죠. 그래서 5일째 아침에 짱량은 갔는데 지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인에게 좀 혼나요. 이 지각은 시간이 늦었다기보다 이 노인보다 늦게 온 거죠. 노인보다 늦게 와서 노인에게 혼나요. 왜 어린 친구가 늦게 왔느냐. 젊은 친구가 늦게 왔냐. 그래서 다시 5일 뒤에 보자고 하고 짱량은 자기가 좀 늦게 온 것을 후회를 해요. 이러고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일째가 다시 됐겠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5일째 또 5일이 지나는 게 나오는데, 근데 이 두 내용은 그렇게 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거예요. 합쳐버려서 노인이 또 먼저 와 있어서 또 꾸짖었겠죠. 그러면서 5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다시 5일 뒤에. 장량 부끄러우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5일 뒤에는 한밤중에 나가서 아예 노인보다 일찍 도착했죠. 그러니까 아침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예 밤을 거기서 샌 거야. 그래서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더니 노인보다 일찍 도착하고 노인은 이제서야 짱량을 칭찬하고 책을 한 권 선물해줘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짱량이 얻은 책이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짱량 发现得到的书是太公兵法라고 해서 태공병법이라는 상당히 유명한 책을 받게 돼요. 유명하다기보다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이 구하기 힘든 그러한 책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어떻게 전개되냐면 태공병법이란 이미 전해지지 않는 귀한 책이라서 되게 놀란다는 내용.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군사가 된다는 내용. 그리고 한 왕조를 설립하는데 공을 세운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뭐가 되냐면 노인을 공경해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단락으로 정리를 좀 그러니까 5개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시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되죠? 짱량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짱량이 책략가. 유명한 일화가 있음. 그리고 두 번째, 하루는 어떻게? 다리에서 노인을 만나죠. 노인이 신발을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고 주워오라고 하는데 사실 모욕적이었지만 연장자라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또 노인이 더 심한 것은 신발까지 신겨달라고요. 하지만 꾹 참고 신겨주죠. 그랬더니 이제 노인이 당신은 좀 가르칠 만한 젊은이네 하고 5일 뒤에 만납세 라고 했을 적에 짱량은 동의를 하죠. 그리고 5일 뒤에 왔는데 어떻게 해요? 노인보다 늦게 왔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고 다시 5일 뒤에 만나기로 해요. 근데 또 5일 뒤에 왔는데 어떻게 해요? 또 늦었어요. 또 꾸중을 들어요. 그리고 또 다시 5일 뒤에 만나기로 하고 요번엔 짱량은 똑같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밤에 가서 밤을 새워서 먼저 기다린 다음에 노인에게 칭찬을 줬죠. 그리고 노인은 책 한 권을 선물을 하고 이 책으로 뭐가 되었다? 군사가가 되고 한 왕조를 설립하는데 공을 세우고 결국 노인을 공경해서 큰 일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뒤에는 사실 제가 얘기할 게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한국어로 돼 있는 포인트만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 등장하는 주인공 신분 설명을 위한 수식어는 기억하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 그렇죠? 그래서 신분 설명 유방의 책략가 있다. 중요하다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책략가다. 그리고 곧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해야 된다. 수식어든가 쉽게 얘기하면 수식어들을 제가 했을 뿐이에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 꽤 지운 부분이 많아요. 그쵸? 자, 이거는 이제 중국어는 옆에 지금 그대로 잘 옮겨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뒤에 한국어로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좀 유의를 할게요. 뭐가 있냐면 중간에 아까 내용 다 봐서 알겠지만 일단 여기는 신발을 던져가지고 주워오라고 하고 짱량은 모욕적이었지만 그래도 연장자니까 어쩔 수 없이 들고 오고 하지만 누구도 몰랐죠. 뭘 몰랐냐면 라오토가 이 노인이 짱량에게 시켜요. 뭘 시키냐면 그를 도와서 신발을 신겨달라고. 이거 신겨달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쉐이즈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여기도 쉐이즈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라오토가 분부 내렸다는 표현도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펀푸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펀푸 그쵸? 펀푸 하고 펀푸한 다음에 짱량 그가 빵타 여기 부분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펀푸 짱량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펀푸 짱량 타추안시에 빵타추안시에 이렇게 하다가 그죠? 타는 안 되겠네요. 왜냐면 라오토가 주어니까 그래서 짱량을 그대로 써버리시고 이렇게 바꾸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걸 요구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요구했다 해서 라오토 어떻게 하면 되죠? 야오치오 그죠? 라오토 야오치오 짱량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도 똑같죠? 빵타추안시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법 그러니까 随着老头让张扬帮他穿鞋 되고 老头吩咐
짱양, 빵타 추안시에, 라오토 야오츠, 짱양, 빵타 추안시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편한 방법으로 그대로 원문에 있는 어법을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죠? 예, 정확한 어법을 사용한다는 거, 사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내용으로 볼게요. 자, 내용을 보면 이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런 부분이죠. 첫 문장의 짱냥이 보통 청년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러한 쓸데없는 내용들. 그 다음에 사건과 관련 없는 뭐 이런 거 있죠. 한가롭게 거닐다 이런 내용 필요 없는 내용들. 그 다음에 허름한 옷을 입은 것에 대한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삭제하라는 거. 그리고 주요 사건은 뭐죠? 노인 신발을 던져 짱냥의 주호로 한 것과 짱냥은 화가 났지만 참고 만 거, 신겨준 거. 자, 불필요한 감정은 빼는 것이 맞아요. 웬만한 감정 다 빼는데 노인이 황당한 일을 시켰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는 넣었다 할까? 화가 났다. 요 부분을 넣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부분을 빼고 어떤 부분을 넣었는지 여러분들이 좀 한국어도 보고 중국어도 보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중국어는 지금 어법적으로 완벽하게 맞게끔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좀 익숙하지 않았던 문장은 아예 왜 암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비슷한 문장을 만났을 때 저렇게 내가 줄이면 되겠구나라고 배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내용 갈게요. 자, 그 다음 단락에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 내용인데, 여기는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한국어로 볼게요. 자, 한국어로 보시면, 예, 노인이 신발을 신고 발을 구르더니 막 요 부분부터 요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포인트를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책을 같이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PPT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1번. 일단, 뭐였죠? 노인의 행동이 주가되기 때문에 일단 짱냥이 궁금한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 상태를 뒀다. 무슨 말이냐면, 짱냥이 궁금한 내용이 나와요. 그쵸? 왜 저런 일을 시키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사건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 빼버린 거야. 그 다음에 짱냥이 알 수 없는 오명을 느껴서 노인에게 꼭 가르침 듣고 싶다는 말 내용은 결국 노인의 제안에 동의한 거기 때문에 그냥 따위. 그러니까 이런 많은 뭔가 설명이 되게 길고 이런데 결론은 뭐냐면 일단 짱냥도 궁금하니까 이 노인이 5일 뒤에 만나자라고 했을 때 뭐 했어요? 동의를 한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동의했다만으로도 충분히 짱냥은 저거에 뭔가 궁금해하고 저 사실에 대해서 되게 뭐 긍정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삭제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5일째 아침이라는 건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면 5일이 두 번 나오거든요. 5일째 아침, 5일째 아침, 3번 나오는 다 앞에서. 그렇죠? 다시 5일째 아침. 그래서 이 3개만 구분을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막 5일째 아침, 그 다음 5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5일째가 3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죠? 처음 약속한 거, 늦은 거. 두 번째 역시 늦은 거. 세 번째는 뭐 한 거? 예, 이른 아침에 와서 결국에는 노인의 칭찬을 들은 거. 예, 첫 번째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날의 주요 사건은 늦었다라는 것과 다시 5일 뒤에 보자고 한 거. 후회란 감정은 뒤에 있는 내용, 왜냐하면 후회했기 때문에 다음 내용에 또 이제 좀 일찍 가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회했다는 내용은 그대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다음 내용 볼게요. 네, 역시 다음 내용도 그냥 바로 한국어로 들어갈게요. 자, 다음 내용도 보면은 뭐예요? 두 번째 5일 후에 역시 뭐 노인이 먼저 와 있었다는 것과 그를 꾸짖고 5일 후에 보자고 한 내용이 주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5일은 사실은 똑같이 늦어가지고 꾸짖음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단락으로 합쳐버렸어요. 합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때 감정 역시 잘 정리해야지 짱냥이 그 뒤에 한 행동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거를 넣었습니다. 그쵸? 지금 모범 장문을 보시면 부끄럽다는 단어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5일 후에 주요 사건은요, 후회하고 미안했던 짱냥이 더 이상 늦지 않기 위해서 한밤중이 되기도 전에, 뭐 했다? 나가서 노인보다 일찍 도착했고, 결국 노인이 그를 칭찬했던 게 기본이죠. 예, 그 부분 문장을 어떻게 줄였는지는 중국어로 줄여놓은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이제, 노인의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은, 결국 칭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가 말했죠, 묘사. 그러니까, 감정은요, 꼭 필요하지 않으면 감정을 나타내는 묘사 부분은 다 생략해도 돼요. 아니면 하나 정도만, 까오싱더, 요 정도만, 아니면 뭐, 잔쿠이더. 그렇죠? 아니면 샹신더 이러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꼭 내용상 필요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면 안 해도 좋아요. 중요한 거는 칭찬하다는 말로도 충분히 이 노인이 이 짱냥을 인정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지웠어요. 마지막, 5번째, 책을 건네준 것과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도우라는 내용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넣었어요. 책을 그냥 준 게 아니거든요. 아까 처음에 대략적인 내용에서는 빼먹었지만, 책을 준 이유를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된단 말이야. 국왕을 도와서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네가 이 책 보고 도와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이 책을 공부를 해가지고 군사가가 되어서 한 왕조가 설립되는 것을 돕는단 말이야. 그래서 노인 떠났다와 종결 갖췄다. 이런 같은 표현은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더 쉬워요? 당연히 리카일러가 쉽겠죠. 그럼 리카일러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볼게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쵸? 요 끝단락의 이제 가장 핵심은 태공병법이라 놀랐다. 핵심, 그쵸? 이 짱냥이 얻은 것이 태공병법이란 책이라서 놀랐다. 아주 귀중한 책이라는 것을 뭐라 하면 돼요? 여기서는 진귀한 책이라는 걸 설명해서 이미 실전이라는 건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다는 말은 그 정도로 진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복되는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르의 공두, 밤낮으로 공부했다. 진펀 쭈안옌, 같은 표현이죠. 두 개 다. 계속해서 열심히 몰두해서 공부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둘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표현. 르의 공두가 훨씬 더 쉽겠죠. 그렇죠? 밤낮으로 공부했다. 이런 표현으로 정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고조 유방의 오른팔이 되어 그를 도왔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른팔이 됐다는 말은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냥 한 왕조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다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방은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방까지 외우다가 유방이 글자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잘 쓰던 글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방이라고 할 필요는 없겠고 그냥 한 고조를 도와 아니면은 그냥 한 왕조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다.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상관없겠고요. 굳이 넣는다면 유방을 도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짱냥이 큰일을 이뤄낼 수 있었던 성품 중에서 이야기가 부합되는 것은 가장 핵심자는 이제 어떤 주제죠. 이 글이 결국 짱냥이 그 책을 얻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노인을 공경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을 공경했기 때문에 성실한 것도 좋고요. 이런 것도 좋지만 노인을 공경했기 때문에 뭐했다? 큰 일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그리고 부분에 어떻게 문장을 줄였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알맞은 모범 장문이라는 거지 완벽한 모범 하나가 아닙니다. 모범 장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법만 틀리지 않는다면 난 요렇게도 줄이고 싶은데 아니면 이렇게 문장 줄여도 되지 않나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 아니면 주변에 좀 선생님 계시다면 선생님 아니면은 그런 문장을 쓸 수 있는 바이두 같은 이 큰 포털 사이트에서 문장이 맞는지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표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빼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그리고 남겨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시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양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럼 오늘은 $5로 줄였단 말이에요. $5. 근데 400자를 줄이려면 보통 한 줄에 20자예요. 20자. 그래서 여러분들 20줄을 쓰셔야 되는데 보통 그 첫 번째 단락이 한 두 줄.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단락이 한 두 줄이에요. 그러면 많이 잠다 치면 두 줄. 4줄이 벌써 끝났다 그렇죠? 그럼 남은 줄이 16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5, 6, 5 이렇게 5줄, 6줄, 5줄. 만약 $4로 줄인다면 8.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좀 개요는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요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진행했을 경우에는 어떤 점이 있냐면 내가 중간 내용을 너무 많이 적다가 시간은 지금 하이 5분 중이라고 설명하죠. 그렇죠? 5분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는데 중간도 아직 마무리를 안 했어. 그러면 마지막 부분은 거의 적지 못하는 경우, 이 부분은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 부분을 차라리 줄인 게 낫지 마지막 부분을 생략하면 여러분들이 큰 감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개요를 미리 머릿속으로 몇 줄 적을 건지를 알아놔야지 내가 이 글 구성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 문제도 이러한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보시고 모범 장문과 비교해서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